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간밤에 듀란트와 또 야니스에 대한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된 야니스와 듀란트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올해 드래프트 2순위 지명이 확실시되는 딜런 하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샌안토니오의 역대급 꽃놀이패라고 제가 제목을 명명한 이유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는 여러가지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야니스와 듀란트의 행복, 그리고 또 딜런 하퍼의 운명, 이런 것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샴즈가 샌안토니오의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야니스 아르토쿤보, 케빈 듀란트 혹은 또 다른 스타 엘리트 윙, 그러니까 윙이라 하면 이제 빅이 아니고 또 볼핸들러가 아니죠. 요즘에는 볼핸들러, 윙, 그 다음에 빅 뭐 이렇게 나누는데 또 다른 스타 엘리트 윙, 야니스와 듀란트가 아니라면 뭐 제일런 브라운 같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라 예상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제일런 브라운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레이더망에 있겠죠. 자, 그래서 스퍼스의 영입 후보는 일단 야니스 아르토쿤보, 그 다음에 케빈 듀란트, 뭐 제일런 브라운 이런 선수들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샌안토니오가 지닌 트레이드 자산이 중요하겠죠. 우선은 2025년 2순위 픽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3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누굴 지명해도 뭐 딱히 변별력이 없고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1순위는 쿠퍼 플래그, 2순위는 딜런 하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중하위권 1라운드 픽에 약 2장에 달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셈이죠. 여기에 심지어 또 다른 로터리 픽인 14순위 픽도 샌안토니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라운드 지명권 계속 있고요. 2라운드도 픽 다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켈든 존슨, 데빈 바셀, 제레미 소엔. 자, 물론 다른 팀들이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긁어볼 수 있는 연건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슨, 데빈 바셀, 그리고 제레미 소엔이면 켈든 존슨은 계약이 2년 남았고요. 바셀은 살짝 악성기는 있어요. 4년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젊고, 제레미 소엔은 아직 루키 스케일, 또 해리스 만즈 같은 셀러리 필러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니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제가 야니스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 개 찍었습니다만 또다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러키에서 맞이할 미래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고요. 이번 주에 예정됐던 군의 수뇌부와 미팅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미팅이 이루어졌다면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단 수뇌부와 야니스는 만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떠나기보다는 잔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라는 마크 스테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 굉장히 저는 의외의 뉴스였는데 미러키는 닥 리버스 감독의 존재가 야니스 잔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있다. 야니스와 리버스 간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강한 편이다. 리버스 감독의 남은 계약이 팀에 활력을 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야니스는 리버스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리버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NBA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독 생활만 지금 25년 가까이 했습니다. 또 NBA 해설자 생활도 했었고 선수들을 이끄는 형님 리더십이 굉장히 강점이죠. 뭐 최근 들어서는 선수 탓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전형적으로 나이 먹은 그 꼰대 같은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일단 야니스는 닥 리버스 감독을 상당히 신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갭 이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갭 이어. 제가 지난 시즌 때 필라델피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필라델피아가 2-4-2-5 시즌을 갭 이어의 한 해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었죠. 폴 조지를 지르면서 갭 이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갭 이어는 뭐냐? 자, 일단 미러키는 당연히 야니스를 잔류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26 시즌,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 시즌을 선수 구성을 재정비할 수 있는 갭 이어. 갭 이어는 말 그대로 내가 달렸던 시즌과 앞으로 달릴 시즌 그 사이에 있는 1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샐러리 및 전력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슈퍼스타에게 고지하는 거죠. 야니스 미안한데 우리가 셀러리 디자인도 새롭게 설정해야 되고 FA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분명히 달릴 건데 1년 내에 시간만 줘. 우리 딱 1년은 갭 이어로 삼자. 1년만 참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크 스테인이 이 갭 이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밀워키 구단은 야니스에게 동부 컨퍼런스의 현재 상황을 크게 상기시킬 것이다.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결국 한 시즌 쉬어가죠. 보스턴 셀틱스는 다음 시즌 우승 못합니다. 우승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샐러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강해지고 뉴욕 닉스도 뭐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지만 서부 컨퍼런스에 비하면 동부 컨퍼런스는 여전히 대권 도전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지 않았냐. 이런 현재 동부 컨퍼런스의 상황과 외부 환경을 크게 상기시킬 것이고, 그리고 야니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승 기회를 잡게끔 설득한다는 소문이 있다. 합리적이죠. 밀워키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하기 전까지 우리 딱 1년만 참아보자. 그리고 물론 1년 뒤에 테이텀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스턴이 지금의 전력보다 강해질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설득이 필요한 거죠. 자, 2025 오프시즌 밀워키 FA 목록을 살펴보면 브룩 로페즈, 토린 프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로페즈는 지금 LA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도 링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 팻 커너튼, 케빈 포터 주니어는 PO,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옵션 3명,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 3명, 그러니까 밀워키 벅스는 굉장히 오프시즌이 바쁠 수밖에 없죠. 집토끼를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플레이 옵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리고 아무리 갭이어를 한다고 해도 야니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동기부여는 줘야 되는데 로스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밀워키는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듀란트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듀란트의 현재 상황보다는 피닉스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겠죠. 일단 어떤 식으로든 케빈 듀란트, 한 살이라도 젊을, 하루라도 젊을 케빈 듀란트를 매물로 미래 자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일단 케빈 듀란트와 피닉스 선즈의 마음이 떴고, 물론 듀란트와 피닉스가 다시 만나서 의기투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듀란트의 성향이나 듀란트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글쎄 피닉스 선즈에서 동기부여를 갖고 1년을 제대로 뛸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듀란트는 지난 트레이드 마감일 때 본인과 상의 없이 본인의 트레이드를 도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상태죠. 그리고 이후 이륙 시즌이 끝난 후에 듀란트는 FA가 됩니다. 다만 오버 38, 그러니까 38살 이상인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줄 수는 없어요. 1+1 계약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듀란트를 데려가는 팀들이 이런 룰에 대해서, 이런 계약 규모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겠죠. 변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어쨌든 변수고, 문제는 듀란트가 50mm 넘는, 만기 계약이 50mm 일단 넘고요. 그 다음에 1988년생 만기 자원이라는 게 문제죠. 거의 뭐 1, 2년 렌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에셋을 태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일단 이와는 별개로 듀란트는 뛰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 62경기 뛰면서 36.5분 동안 활약을 했고요. 부데놀자 감독이 출전 시간 조절을 못했죠. 왜? 듀란트가 더 뛰고 싶어 했으니까. 26.6득점, 리바운드 6개, 4.2어시스트, 1.2블락, 그리고 필드골은 52.7%, 3점이 무려 43%, 2.6개씩 넣었고요. 자유투는 평소에 비해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84%였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자면 와, 듀란트는 여전히 1옵션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케빈 듀란트는 저런 성적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료와의 파생 효과라든지 전체적인 오펜스 리듬을 이끌면서 했던 공격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간의 나를 위한 기록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가 실제 기록이나 야투 효율 자체는 야, 이가 88년 선수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의 위력은 냉정하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제목에 썼듯이 왜 샌안토니오에겐 꽃놀이패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중심은 당연히 빅터 웬반야마죠. 빅터 웬반야마의 남은 루키 스케일은 2년입니다. 네, 1라운드의 루키 스케일은 4년이죠. 이미 2년을 썼어요. 그리고 루키 스케일은 1라운드 1순위이기 때문에 뭐 연평균 10밀은 넘습니다만 웬반야마가 나중에 맺을 계약에 비하면 진짜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웬비의 계약이 거대해지기 전까지 2년 동안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듀란트와도 달릴 수 있고요. 야니스와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듀란트는 1년 이후에 만기 계약이지만 1+1 계약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야니스는 2+1 계약이 남았죠. 2년 보장 계약, 1년이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웬만야마의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와 아주 묘하게 일치합니다. 자, 하지만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전통은 무리한 협상 혹은 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에런 팍스를 데려왔을 때 당연히 1라운드 픽을 태우긴 했지만 전부 다 영양가가 높지 않은 픽을 태웠고,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콕 집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세 가지 옵션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당한 자산을 태워서 듀란트를 영입하는 거죠. 당연히 야니스를 데려오는 것보다 듀란트를 영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자산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죠. 야니스와 듀란트의 현재의 가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올인 전략으로 야니스를 데려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산. 지금 우리 웬만야마랑 달리고 웬비, 야니스, 팍스면 우승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괜찮아. 우리가 원래 그랬듯이 순리대로 압도적인 2순위인 딜런 하퍼를 지명하고 키우던지 아니면 그 가운데 옥석을 가리든지 할게. 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당연히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행복한 꽃놀이패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샌안토니오의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샌안토니오가 피닉스와 트레이드할 경우입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당연히 듀란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켈든 존슨. 켈든 존슨은 2년 계약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평균 20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싼 선수예요. 그리고 계약이 금방 종료가 되고요. 데빈 바셀, 4년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피닉스가 바셀을 팀의 미래로 생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또 바뀔 수가 있겠고요. 바셀 혹은 제레미 소엔. 그리고 2025년 14픽은 들어가야죠. 14순위 픽은 어쨌든 로터리 픽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1라운드 픽 한 장을 아마도 추가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결론을 내자면 케빈 듀란트에게 1라운드 픽 3장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2장 정도 태울 것 같고, 그리고 2025년 14순위 픽은 지금 당장 가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죠. 향후 1라운드 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5년 14픽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아무리 듀란트라도 저는 2025년 2순위 픽을 태우긴 쉽지 않다. 피닉스가 원하는 순간 저는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거절 버튼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수신 차단해야 돼요. 2순위 픽 달라고 하기에는. 딜런 하퍼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물론 구단의 프랜차이즈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글쎄오지만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2순위 픽까지 태우면서 듀란트를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피닉스의 입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 켈든 존슨, 그냥 롤플레이어입니다. 벤치와 그리고 주전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켈든 존슨 플러스 데빈 바셀을 받을지 여부가 관건이죠.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을 받는 이 패키지가 피닉스의 미래를 완전히 이끌 수 있는 핵심 연건이냐, 코어 연건이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입장에서도 굳이 이 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생기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라운드 픽은 현실적으로 2장이 최대치일 것이다. 만약에 피닉스가 3장을 얻기를 원한다면, 왜냐, 우리가 데려왔을 때 캠 존슨, 미켈 브리지스 1라운드 픽 4장 태웠는데 2장만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딜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1라운드 픽이 2장이냐 3장이냐 싸움인데, 제가 만약에 샌안토니오의 라이트 단장이라면 3장 요구하는 순간 바로 수신 차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러키와의 트레이드죠. 샌안토니오는 야니스 아르토쿤보를 데려오고요. 미러키 벅스는 2025년 2픽을 줍니다. 야니스를 영입하려면 2픽 줘야죠. 그 다음에 14픽도 주고요. 2027년, 29년, 31년 1라운드 픽을 태웁니다. 그 말인 즉슨 1라운드 픽 보장된 것 2장, 향후 3장, 총 5장. 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반즈, 셀러리 필러죠. 켈든 존슨, 셀러리 필러, 제레미 소엔, 그냥 적당한 유망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서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는 듀란트보다 더 많은 에셋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25년 픽은, 이 픽은 들어가야 되고요. 왜 그러면 야니스를 이렇게 많이 주고 데려와야 되냐? 간단하죠. 일단 최근 7년 연속 퍼스트 팀입니다. 검증할 게 있나요? 실력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잔여 계약이 듀란트처럼 만기가 아닙니다.
1년 렌탈 할까봐 정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2년이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2+1이에요. 여기에 야니스는 30대 초반입니다. 듀란트보다 훨씬 어리죠. 아직까지도 전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을 태워야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웸비 옆에 파트너로 7년 연속 퍼스트 팀에 뽑힌 야니스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2순위 픽을 꼭 태워야 되나요? 라고 뭐 여쭤볼 수도 있지만 태워야 스테판 캐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테판 캐슬, 딜런 하퍼 둘 중에 한 명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1년 먼저 데뷔하고 그 다음에 신인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쓸림과 견적을 보여준 스테판 캐슬을 훨씬 더 킵하고 싶어하고 피닉스 입장에서도 완전히 우리 팀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딜런 하퍼를 원하지 캐슬보다는 하퍼가 더 매력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서로에게 합당한 그런 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과정에서 이 두 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뭐 그냥 그대로 딜런 하퍼 지명해서 어차피 크리스 폴과는 계약 맺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면 되는 거죠. 스테픈 캐슬, 데빈 바셀, 딜런 하퍼, 디에런 팍스 겹치는 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드래프트에서 저는 제일 믿는 격언은 뭐냐면 팀의 상황, 팀의 포지션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원 가운데 포지션 불문하고 팀의 니즈 불문하고 제일 뛰어나고 유망한 선수를 픽해라 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딜런 하퍼를 지명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백코트의 옥석을 가릴 가능성도 충분하고 현재로서는 그게 정배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샌안토니오는 뭐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웬반야마의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 즉 2년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밤에 나온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트레이드 시나리오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라이트 단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라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NBA 파이널 전에 하는 마지막 라방일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하시죠. 고맙습니다.